앞서 이 3자 지지율 3파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김문수 후보 지지율과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묘한데 홍표 대표님께서 워낙 민주당 원내대표 지내셨으니까 이준석 후보가 10을 넘겨야 절반이라도 쓴 돈을 돌려받는 거고 단일화가 되려면 역설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이준석 후보와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와 동의 타이가 되려면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6% 이상은 더 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39% 이상은 나와야 단일화의 어떤 아주 최소의 조건이 갖춰진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요. 홍영표 대표님. 물론 강 건너 당의 얘기긴 하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을 올리려면 필수 불가격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찾아가서 삼고초를 하서라도 이른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단일화와 관련해서 여러 잡음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한덕수 후보에게 삼고초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아까 말했던 39, 40까지 올라갈 텐데 김문수 후보 아직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뭡니까 그 이유는? 글쎄요. 아마 그 문제는 조금 당내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요. 왜냐하면 이 단일화 경선 과정이 아름답지 않았잖아요. 공정하지도 않았고 투명하지도 않고 사실은 잘못하면 경선에 나왔던 사람은 전부 다 아웃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뻔했었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도 마음이 되게 불편할 거예요. 나 나오면 다 해줄 걸 알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입장도 결국은 약간 혼자 생각하면 바보된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 이후에 마음이 안 모아지죠. 근데 이 단일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치공학적 접근도 있어야지만 정서적, 심리적 접근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일화를 할 때 되게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쪽은 지지율이 우세하거나 유리한 입장에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단일화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당하는 입장을 배려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 잘못하면은 단일화도 안 될 뿐더러 단일화가 돼도 효과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몇 가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서 봐야 될 게 두 후보의 합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도 중요합니다. 즉 이준석 후보보다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야 돼요. 그렇죠. 예.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안 그러면 이런 현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막판으로 갈수록 사표 심리가 줄어들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게요. 2017년에 심상정 후보가 6%가 넘게 나왔어요. 그때 왜 그러냐? 문재인 후보가 무조건 이긴다고 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의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다 찍어줬어요. 그러나 지난번 대선 때는 굉장히 2점 몇 프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박빙일 때는 사표 심리 방지 때문에 표를 모아줍니다. 이 지지자들이.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이런 정치공학적 접근 말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준석 후보가 쫓겨나다시피 당을 나갔잖아요. 당대표 하다가. 그런 측면에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가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내용이지만 윤 대통령의 거치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출당되고 소위 윤석열 정권하에서 호가호위했던 친윤 세력들에 대한 백의종군 그분들의 이선 후퇴 정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보수의 재편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본인이 내려놓을 때에는 그럴 만한 보수의 미래, 자신의 정책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는 그려져야 되는 거지. 단순히 선거에서 누가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은 국민의힘은 절박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들은 아마 100%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단일한다 하더라도 제법에 많이 가야 60% 내지 한 50%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네, 한국갤럽에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아직은 두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필요 조건 지지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만 이거 변할 수 있어요. 일단 함께 보시죠. 어떤 여론조사냐면 김문수, 이준석이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가정에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워질수록 아마 양 후보 그리고 3자 후보의 지지율이 결집했을 때 얘기는 또 다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가 만약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64%가 지지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55% 정도가 지지를 하고 30%가 이재명 후보에게 갈 수도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7%가 없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 지금 상태여서는 아직은 좀 논하기는 섣부른 것 같지만 저희가 그 단일화의 경험이 많잖아요. 네네. 저 지지층들이 100% 가지는 않습니다. 원래 100% 가지는 않는데 70%는 넘겨야 단일화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한 80%에 가까워지면 매우 그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초반이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60% 수준 또는 60%를 밑돌면은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단일화의 여부는 이준석 후보 마음의 결정에 달렸다. 그리고 그 단일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와 한동훈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내는지 못하는지 여부에 달렸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 아직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의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전략은 이미 대선은 포기하고 서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것이 강압적으로 작은 것을 억누르는 형태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젊은 세대가 가장 극혐하는 그런 찍어 누르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나타나가지고 억울한 누명이었다고 밝혀진 저에 대한 성상납이니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당대표를 찍어내고 온 국민이 눈으로 목도한 계엄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자당의 당원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윤석열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다,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굉장히 강경하지만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이라는 표현도 이준석 후보가 쓰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도 단일화의 가능성을 아예 닫는 건 아니다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김용태, 저희 돌직구 출신인데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단일화 관련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워낙 전략적이고 기자분들의 평가에 따르면 뭔가 알고리즘이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저희가 이길만 하다, 그리고 이긴다는 확신이 서면 아마 그쪽에서 먼저 이러한 것을 요구하거나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연락이 올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보여줬던 이 각종 행태들, 압박하고 협박하고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런 분들한테 정권을 맡기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는가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과 위험함이 공존하잖아요. 그 지점에 있어서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하고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도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의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도 표현은 굉장히 강경했지만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강압적인 방법은 청년들이 싫어한다라는 표현으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시사했다는 관측도 한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성춘 부의장님, 단일화를 위한 뭐 여러 정치 고수들께서 말씀해 주신 선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역시 10%를 아직 넘지 못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여기서 한 6%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야 되는데 아직은 거의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김문수 후보의 어떤 뭐랄까요? 이 통합의 행보들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단일화의 키를 이준석 후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흥미로운 견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이준석 후보는 지금 시종일관 단일화를 한다면 본인으로 단일화하는 것밖에 길을 안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든가 드랍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나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생각이 있다. 그것만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뭔가 뭐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뭐 지지율의 변화가 좀 있고 그런 선결 조건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는 지금 결심을 보니까 단일화 안 할 겁니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가 드랍을 해야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사실상 지금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니까 당권 투쟁하고 있다, 차기를 생각하고 있다. 이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릴 거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드랍을 할 수 없죠. 이 선거를 완주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드랍할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준석 후보의 현실적인 문제들, 비용적인 문제들, 그리고 왜냐면은 2017년 때를 아까 또 사례가 나왔었는데 그때 유승민 후보도 한 7%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선거 비용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의 사례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이준석 의원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기 때문에 이게 완주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는 알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완주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완주에 관련된 현실적인 부담감은 있다 분명히. 그렇죠. 왜냐하면 비용적인 문제가 이 비용을 이번에 선거에 쓸 수 있는 돈이 588억이잖아요. 근데 뭐 개혁신당 관계자들 물어보면 최대한 아껴서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무리 아껴서 해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 돈, 왜냐면은 선거 공보물은 모든 가정에 똑같이 보내줘야 되고 그게 수천만 장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 단가가 있다. 기본 단가가 그 페이지는 물론 줄일 수 있습니다. 뭐 맥시멈 뭐 다 안 채우고 아니 뭐 흑백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흑백으로 하는 군소 후보들도 있습니다. 예. 군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작은 사이즈 줄이고 흑백으로 하고 단면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기도 하는데 개혁신당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 비용 아무리 뭐 몇 페이지 한 4페이지로 줄인다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100억 단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개혁신당 관계자들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는 완주할 의지가 되게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 7% 8% 정도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지금 응답, 뭐 지지 후보 없음, 잘 모르겠음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투표장으로 끝내 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지지율을 100으로 변환한다면 7% 8%가 거의 10이 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 그것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두 자릿수는 무조건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절반은 보전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더더욱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고 아까 뭐 여지를 남긴 것 아닌가? 뭐 단일화한다면의 조건은 무조건 그 그림은 김문수 후보의 드랍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성춘 부의장의 의견과 앞선 패널들의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